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노인 진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보내죠.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심지어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곁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좀 달라져요. 젊었을 때는 나랑 코드 잘 맞고 웃긴 이야기 잘 해주고 놀러 다니기 좋은 사람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은요,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곁에 꼭 있어야 할 사람 3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들, 뉴스에 나왔던 사례들, 그리고 우리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하나쯤은 꼭 필요해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요, 병이 납니다. 말로는 괜찮아 하면서도 속에서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요,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운영한 노인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결과를 보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조언보다 경청을 더 원했다고 합니다.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해도 살 것 같다는 거죠. 어느 78세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고 자식들도 외국에 있어서 늘 혼자 사셨대요. 어느 날 우연히 지역복지관에서 수다방이라는 노인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처음엔 조용히 있다가 몇 주 지나니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대요. 남편 이야기도 하고 자식 이야기, 젊었을 때 얘기까지. 그걸 들은 다른 어르신들이 눈물을 훔치며 나도 그랬어 하고 공감해줬다고 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삶의 낙이 생겼다며 매일 복지관에 출근 도장 찍으셨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진심을 들어주는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꾼다. 내 말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이 외롭지 않아요. 두 번째, 내 건강을 살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 몸의 변화를 눈치채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인 건강에 둔해질 때가 있어요. 늘 아픈 게 일상이 되면 뭔가 이상해도 에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누군가가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서울 노원구에 살던 김모 어르신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분은 평소 새벽마다 동네를 걷는 산책 모임 멤버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수가 줄고 발걸음이 느려졌다고 해요. 그걸 눈치챈 이웃이 혹시 병원 가봤어요? 하고 물었고 결국 병원에 가보니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답니다. 조기에 진단받아서 지금은 약물로 잘 관리되고 계시고요. 그 이웃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평소보다 발걸음이 느려 보여서 이상했어요. 원래 늘 앞장서서 걷던 분이었거든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 몸을 잘 아는 사람, 변화를 느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생명이 지켜질 수 있어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지켜집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건강 악화는 이상, 증상을 함께 체크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어요. 나를 자주 보는 이웃, 단골 병원 간호사, 운동 함께하는 친구, 누군가는 분명히 내 변화를 눈치채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쯤 꼭 곁에 두세요. 아니, 그런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정말 나이 들수록 더더욱 중요한 사람입니다. 돈 문제는 누구에게든 민감한데요. 특히 어르신들에겐 창피하고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기당해도 말을 못하고 곤란한 일이 생겨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스마트폰 문자로 온 자녀 긴급 문자 사기에 속아 3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런데 송금한 직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비 아저씨에게 무심코 나 방금 아들이 급하대서 돈 보냈어 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경비 아저씨가 그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겨우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혼자였으면 이틀 뒤에 돈은 인출됐을 거고 어르신은 자식에게 말도 못했을 거예요. 돈 이야기,
특히 어려운 얘기일수록 말할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자식이면 좋고 자식이 없다면 복지사, 이웃, 동네 통장님, 교회 목사님 누구든 좋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매달 노인 대상 재정상담회 날을 운영하는데 이때 사적 채무 문제, 생활비 부족, 자식의 경제적 지원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나누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요. 처음엔 부끄러워하다가도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풀리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생기거든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 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세 사람만 있어도 나이든 삶이 꽤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가족이 최고지. 근데 가족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는 가족도 있고, 내 건강보다 자기 일 바쁜 가족도 있고, 내 돈 이야기를 하면 눈치만 보는 자식도 있어요. 그래서 꼭 혈연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역할이에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기능을 해주는 사람이냐가 핵심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는 두 번째 가족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때로는 첫 번째 가족보다 든든한 친구도 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로 만나고 새로 이어야 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동네 커뮤니티, 경로당, 교회, 체육센터. 처음은 어색해도 한두 번 말 걸고 눈 맞추고 이름 불러주다 보면 그게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한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지도 말이에요. 나이 드는 건 선택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여기까지 지혜로운 노인 진호였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행복하세요.